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대전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의 기본 개념과 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에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월세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전세 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한 전세 제도.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주거 불안과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내쫓기고 전세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전세 사기죠. 연일 보도되는 전세 사기 사건. 전세살이라는 분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아파트 대비 저렴한 신축 빌라로 많이 전환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일수록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법 건축물과 위험 매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보증제도를 근거로 돈을 잃을 우려가 적다며 무리한 갭 투자나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부 중개사 혹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해 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의 차익을 챙기는 걸 말합니다. 비슷하게 다중계약이 있는데요. 주택 한 채로 여러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걸 말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저와 함께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은 매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6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로 표제부, 갑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을구인데요. 이 을구에는 부동산 담보와 채무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다면 만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겠죠. 을구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말소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낮고 등기부 등본도 깨끗하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겠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집주인에게 계약을 위임받았다며 대리인이 계약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대출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본 전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그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도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또 저희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약을 한 뒤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 만반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 대출을 진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고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 등 법률 구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 거처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제 퇴거된 주거불안 임차인이 LH와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니까요.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심 전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세 사기의 유형과 전세 사기 예방법,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을 고르고 계약할 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전세 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백일홍이었습니다.